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모두 29명을 탄핵했고 그중 13명이 소추조했고 헌재 심판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13명 중에 8명이 연속으로 기각이 나온 겁니다. 그 탄핵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업무 공백만 모두 합해보니까 1000일이 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나 되며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이재명 1국 체제에 일사불란하게 다수당의 폭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보고 있습니다. 성천 부장님. 예. 문재인 정부 때 탄핵이 6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 있었습니다. 한 5배 가까이 되죠. 그렇게 탄핵된 공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들을 저희가 모두 합해봤더니 감사원장 98일, 검사 3명 98일, 이상민 장관 167일, 방통위원장 174일, 안검사 250일, 이정석 검사 270일. 다 더해보니까 1200여일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렇게 1200일 넘게 일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직무정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탄핵과 관련된 법안 정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일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고요. 네. 대신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법적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주어져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탄핵이기 때문에 상원에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법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도 한 대통령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는 사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없도록 직무정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분명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글쎄요 이런 것들을 사례로서 저는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뭔가 여야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정상화되면 그때 아마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6건인 거에 비해서 지금 뭐 29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야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탄핵소추, 한쪽에서는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정일의 최다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라진 이유는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주장은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라는 주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막기 위해서 특검법을 막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가 또 그 정쟁으로 치닫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한쪽은 탄핵소추를 한쪽은 법안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크지만 야당의 책임도 저는 다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도 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대신에 이후에 이런 법안 정비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막기 위해 좀 보완하기 노력하는 뭔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조금 전에 저희 TV조선의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요, 그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의의가 없죠. 왜냐하면은 8대 0으로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네. 검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8번의 심판이 있는데 다 기각됐어요. 13번의 예. 소추했는데 그중에 8번이 지금 8전 8패. 다 8대 0으로 예, 예. 8대 0으로 전부 다 기각됐어. 예. 이 말은 탄핵할 만한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그냥 탄핵 저지르는 거야 이거는. 결국은 정리해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밖에 안 보여지죠. 반박해보라고. 민주당이 반박 못하잖아. 적어도 무분별한 탄핵에 대해서는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좀 힘이 실리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차 교수님, 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탄핵 심판에 제출한 비용이 총 4억 6천만 원. 돈도 돈입니다만 각 하나 기각되면은 좀 탄핵 소추 주도한 의원들한테 소정의 금액 정도는 배상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방안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줄 탄핵 자체가 사실은 국민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동의를 거친 것이 아니고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였다.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 탄핵에 들어가는 이 비용 증은 아마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이 남발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의 보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단순하게 탄핵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성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이 폐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지난 22대 총선 때 민주당이 득표율이 50.5%였고요. 국민의힘이 45.1%였어요. 5.4%밖에 득표율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의 뭔가 일종의 뭐랄까 제도적 착시 때문에 이 의석수가 1.8배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일당이 야당이 되는 바람에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또 성자독식의 대통령이 재앙처럼 군림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의석을 갖고 그 힘만을 믿고 줄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핵과 이 부분, 탄핵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민심이 지금 이 그 총선에서 표출된 그에 비례되는 의석수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절대 줄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설사 민주당이 1당이 돼서 50.5%니까 1당이 될 수가 있죠. 1당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국회 순진화법에 의하면 60%가 돼야만 상당히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선거제도만 바로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야당의 줄 탄핵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런 시국이라고 한다면 개헌 플러스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까지 이 개선의 문제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